만약 우리가 알고 있던 한 위대한 시인의 역사가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잘못 알려진 거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? 그것도 모자라서 그 진실을 밝혀달라고 시인의 유령이 직접 꿈에 나타난다면요?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? 오늘은 바로 이 소설 백석의 불시착을 바탕으로 우리가 전혀 몰랐던 시인 백석의 정말 충격적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. 어느 날 밤에 소설가 홍찬선 씨의 꿈에 웬 남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. 홍 작가, 나를 알아보겠어? 꿈속에서 딱 마주친 그 얼굴, 작가가 깜짝 놀라서 되물었죠. 백석 시인님? 네, 맞습니다. 바로 한국 문학계의 전설, 바로 그 시인 백석이었던 겁니다.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기묘해져요. 그러니까 이 소설 백석의 불시착의 저자가 그냥 꿈을 꾼 게 아니라 꿈속에서 백석 시인의 영혼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.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꿈 얘기가 아니었던 거죠. 바로 잡아야 할 어떤 역사에 대한 아주 간절한 호소였습니다. 그리고 그 백석의 영혼이 정말이지 폭탄선언 같은 말을 던집니다.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그 러브스토리를 그냥 정면으로 부정해버리는 거예요. 이렇게요. 나는 자야라는 그 여인과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은 적이 없소.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 갈등입니다. 왼쪽을 보시면 통용되는 전설이 있죠? 이게 바로 우리가 늘 들어왔던 그 이야기, 기생자야와의 애틋하고 위대한 사랑 이야기잖아요. 그런데 오른쪽, 소설의 주장을 한번 보세요. 이 모든 게 그냥 상상으로 쓴 허구의 소설일 뿐이라는 겁니다. 와, 이건 뭐 그야말로 역사의 판을 뒤집는 이야기죠. 자,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. 만약에 자야가 그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그의 그 수많은 아름다운 시에 영감을 준 진짜 뮤즈는 누구였을까요? 이 소설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섭니다. 소설이 지목하는 그 인물은 바로 연이라는 이름의 여성입니다. 본명은 여재영, 통영 출신의 학생이었는데 백석이 그녀를 보고 그냥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. 근데 성격이 워낙에 수줍음이 많아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 걸어봤다고 해요. 그러니까 평생을 그냥 가슴에만 품고 살았던 그런 짝사랑이었던 거죠. 소설은 그 증거를 그의 시 통영에서 찾아냅니다. 바로 이 구절인데요. 물을 깃는 처녀며 새학시들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그이가 있을 것만 같고. 정말 아름답죠. 이게 바로 연희를 향한 자신의 비밀스러운 마음을 시 속에 마치 암호처럼 숨겨둔 거라는 해석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애틋한 짝사랑이 그의 인생을 통째로 뒤바꿔버리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. 연희를 만나지 못해서 상심에 빠져있던 백석을 친구가 위로한답시고 진주에 있는 기생집으로 데려가거든요. 바로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. 정말 딱 하룻밤이었어요. 단 하룻밤. 연희를 향한 그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술에 잔뜩 취해서 자신의 감정을 엉뚱하게 다른 여성에게 투영해버린 거죠. 바로 그 실수가 그 단 하룻밤이 그의 영혼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 그리고 깊은 수치심을 새겨 넣게 됩니다. 자, 근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. 아니, 어떻게 그토록 깊은 개인적인 수치심이 한편의 위대한 문학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? 이 소설은 바로 그 창작 과정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합니다. 바로 이 부분이 이 소설의 가장 큰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백석의 데뷔시 제목이 정주성이거든요. 그런데 소설은 이 시가 사실 그 수치스러운 밤을 보냈던 진주성을 노래한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. 자,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? 시에 나오는 무너진 성터라는 묘사가요, 홍경래의 난이 있었던 정주성보다는 임진왜란 때 격전지였던 진주성에 훨씬 더 잘 들어맞는다는 거예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파란 혼들이라는 이 핵심 이미지, 이게 정주성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진주성의 그 비극적인 영혼들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정주성이라는 다른 이름을 빌려서 당시 일본 검열관들의 눈을 피하고 동시에 진주의 비극과 자신의 그 끔찍한 죄책감을 시로 써냈다는 거예요. 일종의 고해성사의 인셈이죠. 모두가 볼 수 있는 신문 지면에 실렸지만 그 진짜 의미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도록 교묘하게 숨겨놓은 겁니다. 하지만 그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해방 후에 북한에 남았던 백석은요, 공산 정권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1958년에 붉은 편지 한 장을 받게 돼요. 추방명령이었죠. 그렇게 삼수갑산 깊은 오지로 쫓겨나서 양치기로 일하면서
수십 년 동안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. 그리고 1996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생을 마감하죠. 한 위대한 시인의 문학적 생명이 거대한 체제에 의해 그냥 완전히 지워져 버린 겁니다.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 아내에게 정말 가슴 아픈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. 내 시를 모두 불태워 없애주오. 자신의 평생이 담긴 그 혼이 담긴 작품들을 전부 없애달라는 부탁이라니. 그의 삶이 얼마나 큰 고통과 억압 속에 있었는지 짐작하게 하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유언이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. 잘못 알려진 사랑 이야기, 그리고 체제에 의해 강요당했던 이 길고 긴 침묵. 이것이야말로 그의 영혼이 편히 잠들지 못하고 결국 꿈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닐까요? 네, 바로 이것이 꿈에 나타난 유령의 사명이었던 겁니다. 홍 작가가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이 잘못된 사실들을 바로잡아 주시오 하는 아주 간절한 부탁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이 소설 백석의 불시착은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. 한 시인의 유령이 남긴 마지막 부탁에 대한 작가의 응답인 셈이죠. 그리고 한 개인의 역사를 넘어서서 우리 한국 문학사의 한 페이지를 바로 잡으려는 일종의 문학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한 예술가의 역사에서 과연 어디까지가 진짜 진실이고 또 어디까지가 우리가 그냥 믿고 싶어하는 전설일까요?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 그리고 예술가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.